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발인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발인식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기 힘든 유족들의 통곡과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곳곳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일반인의 심폐소생술로도 생존율이 크게 올라가지만 광주 전남의 시행률은 전국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재개발조합이 추진한 대형 건설사에 새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입주자들이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어 불편을 겪는 황당한 일이 광주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발인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족들과 친구들은 발인식 곳곳에서 통곡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이형길 기자가 희생자들의 발인식을 다녀왔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장례식장. 친구와 함께 이태원을 찾았다 사고를 당한 20대의 영정사진이 가족의 손에 들려 운구차로 향합니다. 갓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던 희생자는 가족과 친구들이 보내는 마지막 배웅을 받습니다. 사흘 꼬박 장례식장을 지킨 직장 동료들은 누구보다 성실했던 동료였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공익된 직원이 참 성실하고 근무도 잘하고 너무 아끼는 직원이었는데 3년 전 인천으로 취업해 타양살이를 해온 딸. 차가운 죽음으로 고향 목포로 돌아온 딸을 보내야 하는 부모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오열을 터뜨립니다. 기대감에 이태원으로 향한다고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가 마지막 인사가 됐습니다. 원래 목포 사람은 이제 이태원 할로윈 드디어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태원 사고로 숨진 희생자들의 발인이 하나둘 이어졌습니다. 유가족들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최소한 안전 관리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없다면 이거는 인지잖아요, 그냥. 희생자들의 대부분은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20대. 장례를 마치고 발인에 나서는 길마다 슬픔과 비통함이 가득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광주와 전남 곳곳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엔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역민들은 희생자 위로와 함께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정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8년 전 노란 리본 추모 물결이 일렁이던 그 자리에 또다시 분향소가 차려졌습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공간에는 시민들이 남기고 간 하얀 국화꽃과 메시지가 하나둘 쌓여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향소를 찾은 한 추모객은 이번 사고를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로 규정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건 이건 국가의 책임이 아닌가. 이건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같은 엄마로서 애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나란히 분향소를 찾은 두 노인은 헌화를 마친 뒤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천국으로 가라고 애기들. 아이고 참 많아. 천국으로 가라고. 아직 피도 묻은 애기들을 꼭 우리 손자 같은 애기들이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5.18 민주광장 분향소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길 미안하다면서 애통해했고 하늘에서는 행복하길 바랬습니다. 또래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청년들은 자신의 친구를 잃은 것처럼 아파했습니다. 사망자가 계속 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너무 슬프기도 하고. 150여 명의 소중한 생명이 쓰러진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애도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이렇게 아픔의 고통에 절규가 들리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리고 쾌유를 바라고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의 경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심폐소생술로도 생존율이 크게 오르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박성호 기자입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내 초기 대응입니다. 2020년 발생한 급성 심정지 환자 가운데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한 환자는 11.9%가 생존한 반면 시행하지 않은 환자는 4.9%밖에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생존율은 무려 2.4배의 차이를 보인 겁니다. 심폐소생술은 처치뿐 아니라 환자의 예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인의 심폐소생술을 받았을 경우 8.9%가 뇌기능을 회복했지만 받지 못한 경우에는 뇌기능 회복률이 2.2%에 그쳤습니다.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실제 응급 상황에서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처치를 하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좀 제가 잘못하면 한 생명이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무서움이 좀 들어서 처음에 하면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이제 막 부러지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두려움이 처음에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광주 전남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심폐소생술의 시행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일반인의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지난 2019년 12.2%, 2020년 12.8%로 2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전남의 경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심폐소생술 시행률 전국 최하위였습니다. 심폐소생술은 반복적인 교육이 중요하지만 의무교육 등이 아직은 부족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일반 시민들은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게 이제 직장이나 단체에서는 그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관심과 지원을 해주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일회성이 아닌 반복 교육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지금부터는 일반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형 건설사의 새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세탁기를 설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실제 광주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재개발 조합이 추진한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된 광주 한 아파트의 다용도실입니다. 한켠에는 보일러가, 바로 옆에는 세탁기와 건조기가 합쳐진 워시타워가 설치돼 있습니다. 시공 지침은 보일러와 워시타워의 거리 간격을 최소 60cm 확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두 제품의 간격은 5cm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워시타워의 전선이 보일러와 닿아 전선 일부가 녹아버렸습니다. 보일러가 같이 온수를 작동을 하다 보니까 연통이 되게 달궈진 상황에서 전선이 이제 보일러에 닿아서 그 녹고 있는 거를 제가 바로 발견해가지고 이제 바로 빼낸 상황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너무 제일 1차적으로 요구하는 거는 너무 화재염이 높다는 거. 이렇다 보니 가전대리점은 공간 부족을 이유로 워시타워의 설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10kg대 통돌이하고 이제 컴팩트라고 해가지고 컴팩트 워시타워라고 해서 이제 용량이 13kg밖에 안 되는 세탁기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애가 2명까지 있어가지고 세탁을 하려면 최소한 20kg 이상 세탁기는 필요한 편인데. 재개발 사업으로 추진된 해당 아파트의 설계는 재개발 조합과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한 곳인 A건설사가, 문제가 된 세대의 시공은 20위권 안에 있는 B건설사가 맡았습니다. 조합과 A건설사 측은 수년 전 설계와 검토가 이뤄져 미흡한 점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B건설사는 설계한 대로 건물을 지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시공을 할 당시 설계를 검토를 해야 됐고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설계 변경까지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취했어야 됐는데 전문가 집단에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것이고, 현재 문제가 된 타입은 전체 2,500여 세대 중 80여 세대로 입주자들은 세탁기 없이 생활하거나 아예 이사 일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공금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용하 전 여수상위 회장이 일방적으로 억대 현금을 변제 명목으로 입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상위는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 전 회장이 지난달 25일 상위 측과 협의도 없이 변제 명목으로 현금 8억 원을 여수상위 휴면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상위 측은 그동안 횡령 혐의를 부인하던 박 전 회장이 범행을 어느 정도 시인하고 처벌을 낮게 받으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여수 상인은 지난 4월 박 전 회장이 9억 7천여만 원의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사적 용도로 와인 1억 6천만 원어치를 구입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정의당이 목포시에게 태원여객 유진운수 이한철 대표의 지원금 요구를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목포시 위원회는 시내버스 정상화 대표자 회의에서 이한철 대표가 체불 임금 해결은 물론 가스비 미납금 등에 대한 완전한 지원이 되지 않는 이상 임금 협상과 무관하게 휴업 신청 후 폐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파업을 무기 삼아 목포시와 시민을 겁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불편을 겪는 시민들과 비송 운송수단 마련에 노력하고 있는 목포시를 무시하는 이한철 대표의 요구를 절대 수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9개 지역민방 공동기획 순서입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의 20, 30대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지역 불균형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기업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지역 민방 공동취재단 JIBS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에서 제주로 이전한 기업에 입사한 김정훈 씨. 이를 찾아 고향을 떠난 친구들과 달리 제주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업이 많이 좀 육지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려고 좀 계획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주 열풍이 분 제주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도 20대 인구는 꾸준히 유출됐습니다. 한 해 10,000명 가까운 인구가 유입되던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도 청년 인구 순 유출이 계속됐고,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간은 최근 20년 새 최대 규모의 20대 인구 유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부족은 지역의 인재 유출로 이어집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72.7%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제주는 카카오와 넥슨 등 지식산업 기반의 본사 이전 성과를 경험으로 대안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연환경으로 대표될 수 있을 텐데요. 제주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직원들이 좀 더 자유롭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해서 제주 이전을 결정하게 됐고요. 그간 제주는 기업 이전 시 법인세와 지방세를 5년간 감면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직원 거주비와 물류비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분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가 부진한 제주 혁신도시. 유휴 공간에 워케이션 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일 못지않게 휴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워케이션 운영과 유치를 기업 이전의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6주간 진행한 이 수도권 개인 개발 업체는 직원들의 반응을 수렴해 제주 기업 이전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제주도 와가지고 좀 정말 일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휴가도 즐기고 이런 식으로 같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국내 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투자 지역을 결정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교통 기반 시설과 집접 네트워크에 이어 조세 부담 및 혜택, 부동산 가격과 보조금 지원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에 제대로 된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조세 방안과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청년 인구 유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민방 공동취재단 신윤경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하루 새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광주에서 1,095명, 전남에서 1,537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2,6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980명보다는 2배 이상 늘었고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일 1,871명과 비교해 7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공공산후조리원 거점별 설치 대상지로 목포, 여수, 광양시 등 3곳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민간에 비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2024년까지 248억 원을 들여 3개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2015년 해남 1호점을 시작으로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은 8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지난해 도내 민간병원을 포함한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5,096명이었는데 이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17.7%인 904명으로 2020년보다 138.6%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가뭄 장기화로 식수원이 말라가면서 광주광역시가 물 절약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광주 시민이 먹는 동복된 물이 내년 3월 말이면 고갈될 위기라며 생활 속 20% 물 절약 실천으로 장마철까지 이겨가자고 당부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동복댐 저수율은 지난달 31일 기준 33.4%로 예년 대비 52.7%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도내 수능 모의고사가 실시됩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3일 수능시험 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내 86개 고교 수험생 9,923명을 대상으로 수능 모의고사를 실시합니다. 도교육청은 자체 출제한 제2파이널 모의고사 문제를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실제 수능과 같은 상황을 제공하기 위해 수능과 동일한 시간표로 실시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가금농장에 서한문을 보내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에 나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10월 충남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을 시작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가금농장에서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북 등 가금농장에서 3건, 야생 조류에서 8건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인된 가운데 전남에서는 아직까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흥 녹동항이 클린 국가어항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고흥 녹동항을 비롯해 전국 시범사업 대상지 5곳을 선정한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31억 원을 녹동항에 투입해 어구와 쓰레기 처리 시설 설치와 공동 작업장, 화장실 개선, 그리고 바다 정원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클린 국가어항 시범사업은 비움과 공간 분리, 환경 개선을 통해 국가 어항의 모든 것을 새롭게 탄생시키기 위한 공간적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150억 원대 투자 사기를 친 50대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실 2부는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 10여 명에게 무기명 채권과 어음 등의 투자에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접근해 150억여 원을 가로챈 50대 남성 박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여성 1명은 4억 원을 사기당한 걸 알고 난 뒤 절망감에 빠져 지난 3월 2딸을 살해한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합동위령제가 장흥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남연합유족회와 전라남도는 장흥국민회관에서 제6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남합동위령제를 열어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은 오는 12월 9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와 전라남도 시군 방문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신임 사장이 취임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장 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전남도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 도와 긴밀히 소통하고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주도하는 개발공사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 구례 출신인 장 사장은 순천구와 건국대 통계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 LH에 입사해 기획조정실장과 경영혁신본부장, 기획재무본부장, 부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